무비마스터 2일차 강의 첫 번째 despite이라고 하는 건 여기 prep라고 써놓은 거는 preposition 전치사인데요. preposition이 아니라 preposition이라고 발음을 하고 이거는 전치사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prep라고 쓴 거는 전치사예요. 전치사까지 써줄게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전치사인데 얘네가 despite 그리고 in spite of 그리고 이거는 세 단어가 이렇게 합쳐서 한 단어입니다. 이거 세 개의 단어 not하고 with하고 standing이 합쳐진 이 단어는 한 단어로 notwithstanding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인데 특히 notwithstanding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식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등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는 단어는 아니고 기타 격식을 차리는 문서 등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각각 예를 보면 despite the inclement weather inclement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형용사로 날씨가 궂은이란 말이에요. 날씨가 궂은, 날씨가 나쁜. 그러니까 inclement weather는 날씨가 궂은 날씨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악천후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inclement 말고 incre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increment 얘는 증가란 뜻입니다. 증가. increment하고 increment가 있는데 단어가 좀 비슷하게 생겨서 설명해 드렸고 비교 표시해 볼까요? 여기 CF conf. 자, 똑같이 in spite of the inclement weather, notwithstanding the inclement weather 그러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라고 하는 단어가 뭐 쉬운 단어죠. eventually라는 게 있고 여러분이 많이 보는 단어 finally 그리고 at last 마지막에니까 이게 마침내 뭐 또는 결국 드디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결국이라는 건 위에 있으니까 뭐 드디어 이렇게도 해석하고 in the end도 끝에라는 말이니까 얘가 결국 마침내라는 뜻입니다. 자, 나와 있는 표현들이 다만 순서만 좀 다를 뿐 다 같은 내용인데요. be eventually adopted 그러면 비동사 그리고 부사를 쓰고 pp인데 부사의 위치는 pp를 꾸며주기 위해 그 앞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채택되다. adopt는 채택하다죠. 우리 여기 V마스터에도 나오는데 adopt는 뜻이 두 개. 채택하다 동사로. 그래서 아이를 채택하면 어떻게 해요? 입양하다라는 뜻이 있죠. 입양하다. 그리고 비교해야 될 단어가 adapt라는 게 있죠. adapt는 뭐 적용하다, 적용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침내 채택되다가 be eventually adopted, be finally adopted. 그런데 at last나 in the end 같은 경우는 부사 구의 형태니까 보통 비동사랑 pp 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문장의 끝에 들어간다는 거 그 위치 주의해야 됩니다. be adopted at last 마침내 채택되다, be adopted in the end 마침내 채택되다. 자,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자, 일단 이 단어는 발음과 품사 다 주의해야 되는데 일단 강세를 앞에 두고 읽으면 decrease고요. decrease 그때는 명사입니다. 동사인 경우에는 decrease예요. 그러니까 위에 첫 번째 표제어의 동사는 decrease 이렇게 뒤에 이 a 있죠. 이 모음 두 번째 모음에 강세를 두고 읽고 명사일 때 감소는 앞에 decrease 이렇게 발음을 하고 맨 뒤에 나와 있는 s는 z가 아니라 s로 발음됩니다. decrease가 아니라 뭐 decrease 또는 decrease 이렇게 되고 반대말인 increase도 마찬가지예요. increase 그럼 동사, increase 그럼 명사가 되고 또 하나 얘네 뜻을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데 동사일 때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다 돼요. 감소하다도 되고 감소시키다도 되고 increase의 경우에는 증가하다도 되고 증가시키다도 되고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뭐뭐에 있어서의 증가, 뭐뭐에 있어서의 감소라고 할 때 다 뒤에 전치사 in을 씁니다. 여긴 써놓지 않았는데 increase in, decrease in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럼 오른쪽에 얘들 볼게요. It decreased in size. 그러면 여기 동사니까 강세가 뒤에 있겠죠. 그것은 크기에 있어서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땐 자동사로 쓰인 거네요. 크기가 줄었다란 말이고, 밑에 있는 거는 명사죠. 사이즈 크기에 있어서 전면구가 앞에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구조니까 decrease in size 이렇게 된 거예요. 크기의 감소. 밑에도 increase one's influence 그러면 한 사람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다. 이때는 타동사로 쓰였죠. 그 다음에 increase in number 그러면 이때는 숫자에 있어서의 증가. 그래서 여기 전면구가 또 역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구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 많이 들어본 말 중에 뭐 congratulation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주의할 점은 congratulate 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이고 그리고 congratulate를 명사로 사용하면 congratulation인데 얘는 보통 단수로 쓰지 않고 항상 s를 붙여서 복수로 쓴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뭐뭐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에 대해서 관해서라고 하는 전치사는 about을 쓰지 않고 보통 on을 씁니다. on. 타동사인 congratulate 다음에 목적어로 사람 나오고 on something 이렇게 써요. 어떤 사람을 무언가에 대해서 축하하다. 그래서 congratulate him on his promotion. promotion은 승진이라는 뜻이 있죠. 승진 또는 촉진이나 홍보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사람의 승진에 대해서 그를 축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승진을 축하한다. 의역해 놓은 거고 또 뭐뭐에 대해 축하해라고 할 때 짧게 그냥 congratulations on 이렇게 써요. 오른쪽 보면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럼 얘는 사실은 앞에 명사가 나와 있고 뒤에 전면구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 구지만 문장처럼 해석해요. 승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의역하는 거죠. 자, 그 다음 compose라고 하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나눠보면 come은 함께란 뜻이고요. 얘는 together. come이 함께란 뜻이고 pose는 put의 뜻이에요. 놓다. 함께 놓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이 기본 의미인데 함께 놓으면은 무언가를 구성한다 라는 게 기본 뜻에서 곡을 만들 때 곡을 쓸 때 여러 가지 멜로디 음표를 한꺼번에 막 놓으면 그게 작곡하는 거고요. 글을 막 쓰면 작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 장문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구성하다라고 할 때 타동사로 뭐뭐를 구성하다인데 보통 수동태로 많이 쓰이죠. 어떻게? be composed of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거죠. 이것과 같은 의미의 수거가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수동태니까 be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되다 be comprised of 뭐뭐로 구성되다인데 compose나 comprise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능동태로 쓸 수도 있어요. comprise 뒤에 더하기 목적어 명사 이렇게 능동태로 쓸 수 있어요. 여기 compose 같은 경우도 그러면 뭐뭐를 구성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능동태. 자, 오른쪽에 각각의 예를 보겠습니다. 내용 똑같아요. be composed of 5 sections 그러면 5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consist of 5 sections, be made up of 5 sections, be comprised of 5 sections가 다 5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여기 be made up of도 선생님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원래 구성하다라고 하는 능동태 동사가 makeup이 구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makeup이 구성하다라는 뜻이 있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많이 들어봤죠. 언제 써요? 화장하다라고 할 때도 쓰죠. 능동태로 메이크업이 구성하다요. compose처럼 수동태가 되니까 be made up 다음에 뭘 써? 전치사를 of를 쓴다. composed도 be composed 다음에 by가 아니라 뭘 써요? 전치사 of를 쓰죠. 마지막에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전치사 of가 나오니까 얘네가 좀 특이한 형태니까 이걸 수거로 암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repla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eplace는 다시 re가 다시란 뜻이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re는 다시 again의 뜻이고 그 다음에 place는 이것도 put이에요. 다시 놓는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얘는 무언가를 다시 놓는다 그러면 대신하다라는 의미가 되고 replace A with B 그러면 with B, B를 가지고 A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A를 B로 바꾼다는 뜻이죠. replace parts가 부품이에요. 부품을
with new ones. 원스가 가리키는 이 부정대명사 원스는 new parts죠. 근데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하기 싫으니까 부정대명사 원스로 바꾼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는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라고 하지 않고 부품을 새 것으로 교환하다, 바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replace A with B와 같은 의미 표현이 substitute A with B가 있는데 얘는 똑같이 substitute parts with new ones 또는 by로 써도 되는데 얘가 A와 B의 순서가 바뀌면 substitute B for A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 굉장히 헷갈리겠죠? 이 두 개 표현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얘는 똑같아. A를 대신하는 거예요. B를 가지고. 그럼 A를 빼놓고 그 자리에 놓는다는 얘기고 이거는 뒤에부터 해석하는 거야. A를 위해서 B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B로 대신하는 거예요. A를 위해서 대신한 무언가를 넣었다라는 말이 되니까 B for A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A, B 순서가 바뀌어도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substitute new ones for parts 그러면 부품을 위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다. 이렇게.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에 term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등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얘는 뜻이 기본적으로 4개가 있어요. 우리 중간고사라고 할 때 midterm, exam 들어봤죠? term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기간. 그 다음에 term이 용어란 뜻도 있죠. 용어도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관계나 사이란 뜻이 있는데 관계나 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수거 표현이 be on good terms. 이때는 항상 복수로 써요. 이렇게 PL이라고 쓴 게 복수죠. plural with be on good terms with 그러면 이게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다, 관계가 좋다예요. 그리고 조건이라는 뜻도 있어요. terms가 원래 컨디션이 조건이라는 뜻이 있죠. 근데 이때도 복수 형태로만 써서 계약 등의 조건을 보통 스펠링 잘 안 써지네. terms and conditions 이런 말을 써요. terms and conditions 얘가 계약서 등의 조건. 자, 그리고 다음 단어 account입니다. account는 명사로 계좌나 계정이라는 뜻. 그 다음에 이야기나 설명이라는 뜻이 있는데 얘가 설명하다라고 하는 수거 굉장히 유명한 게 account for가 있어요. account for가 설명하다. 굉장히 기본이 되는 수거입니다. 그래서 얘가 동의 표현으로 explain이 되는데 자, 예를 볼게요. account for the situation 그러면 그 상황을 설명하다 explain the situation 같은 말이고 얘가 계좌나 계정이란 뜻 말고 이야기나 이런 설명이란 뜻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모의고사 독해하다 보면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단어 중에는 아마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reflect라고 하는 단어는 re는 역시 다시란 말이고 flag이라고 하는 말은 구부러진다는 뜻인데요. 다시 빛이 왔다가 다시 구부러져서 나가면 반사하다. 이런 뜻이 원래 기본 의미인데 얘가 반사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독해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뜻은 2번이에요. 뭐뭐를 반영하다.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게 심사숙고하다라고 하는 3번의 뜻이 있는데 자, 여기 여러분 설명 잘 들어야 돼. 헷갈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4개의 동사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다 돼요.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 다 가능한데 좀 이쁘게 써볼게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데 그 쓰이는 형태들이 좀 달라요. reflect on, ponder on, deliberate on 얘네들은 보통 전치사 on과 함께 잘 쓰이는 거고 contemplate은 그냥 자동사로 뭐뭐에 대해서라고 해서 on 명사를 잘 쓰지 않아요. about이라든가 다른 전치사를 쓰고 이 중에 이제 타동사로 쓰일 때 뒤에 대절을 잘 갖는 게 reflect that 뒤에 대주어 동사 또는 contemplate 대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잘 쓴다는 거 타동사일 때 pander나 deliberate은 다른 그냥 명사 또는 명사구 등을 갖는 구조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예를 볼게요. reflect on its implications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함축하다라는 imply의 명사인데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냥 의미가 아니라 함축이라는 말이 뭐예요?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함축된 또는 내포된 의미를 말합니다. 그게 implications.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드러나는 meanings. 그냥 의미가 아니라 안에 숨어 있는 의미 있죠. 그걸 영어로 implications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심사숙고하다. contemplate the problem, 그 문제를 숙고하다. 다음 ponder about 또는 on over his words. 그의 말에 대해 숙고하다. deliberate on whether to go. 이거는 갈지 하지 않을지 심사숙고하다. 여기 보면 전치사 on, 공통적으로 on. 원래 on이 about의 뜻이에요. over도 about의 뜻이고. 여기도 on 이렇게 쓰죠. 근데 여러분들 발음 주의해야 돼요. 동사로 심사숙고하다 맨 마지막에 써 있는 단어는 deliberate예요. 뒤에 발음이 eat라고 발음돼. eat. deliberate. 그런데 얘가 형용사나 부사로 쓰일 때는 발음이 deliberate가 아니라 deliberate예요. deliberate, eat, 장모음 점점하고 점 2개 찍는 거 있죠. 잘 안 보이네. 좀 크게 쓸게요. I 다음에 점 2개 이렇게 찍는 거 있죠. deliberately 이렇게 deliberately가 아니에요. 동사는 deliberate, 형용사는 deliberate, 고의의, 부사면 deliberately, 일부러, 고의로. on purpose도 고의로, purposely도 고의로, intentionally도 고의로, 일부러라는 말이에요. I said it deliberately, I said it on purpose, I said it purposely, I said it intentionally. 이 말이 다 난 고의로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정리 잘해야 돼요. 복습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단어 비교해서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운동선수라고 하는 단어인데 운동선수가 원래는 여기 나와 있죠. athlete고 이 단어의 형용사가 이렇게 생겼는데 영어 발음은 여기 뒤에 있습니다. athlete 강세가 있고 미국 사람은 athletic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T 발음을 굴려서 athletic 이렇게 발음해요. water 하는 것처럼 athletic 얘가 운동의 또는 운동선수 같은 탄탄한 이런 말이에요. 자, 표현 an athletic facility 운동시설. 그 다음에 athlete's foot이란 말이 되게 웃긴 말인데 운동선수의 foot은 발이거든요. 그죠? 발 한쪽이면 foot이고 발이 양쪽이면 feet이잖아. F-E-E-T. 운동선수 발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좀이에요. 운동선수들이 특히 육상선수들 무좀 많이 있죠. 그래서 무좀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표절 3개만 더 볼게요. confident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동사가 confide입니다. confide가 동사예요. 얘가 보통 전치사 in과 함께 써서 믿다, 신뢰하다 이런 말인데 이 단어에 신뢰하다예요. 형용사가 confident가 있고 confidential이 파생어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읽냐면 강세 앞에 있어요. confident라고 하는 단어는 확신하는 이란 뜻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자신감 있는 이란 뜻도 있고 뜻이 두 개죠. 그런데 confidential 얘는 강세 뒤에 있어요. confidential 그러면 비밀의, 기밀의 전혀 의미가 달라요. be confident of success 성공을 확신하다. confidential documents 그러면 기밀 서류. 자,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 electricity라고 하는 게 전기죠. 미국 사람 발음하면 어떻게 해요? electricity 이렇게 발음하겠죠. city를 city라고 하니까. 그런데 electric이라는 형용사가 있고 electronic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electron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자예요. 전자. 얘가 전자. 전류를 흐르게 할 때 전자가 이동해서 흐르는 거죠. 그 전자가 일렉트론입니다. 그래서 전기의는 electric이고 전자의는 electronic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할 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삼성 electronics 이렇게 하죠. 자, 얘들 electric energy 그럼 전기 에너지고 an electricity company 그러면 전기 회사고 electronic mail 그러면 이게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이 뭐 줄임말? electronic mail이에요. 알겠죠? 마지막 표죠. access죠? 얘를 access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강세가 앞에 있어요. access는 동사로 쓰면 접근하다, 이용하다라는 뜻도 잘 알아야 돼요. 명사면 접근이나 이용인데
자, 중요한 거. 동사일 때는 얘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래서 access 뒤에 바로 명사 나와요. 전치사 안 나오고 access the 인터넷 그러면 인터넷을 이용하다고. 얘가 명사일 때는 뒤에 전치사 to가 꼭 필요해. 뭐뭐를 이용한다 그럴 때 뭐뭐의 이용 그러면 그래서 access to the internet 그러면 인터넷의 이용. 얘가 전명구니까 이렇게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이런 구조인 거죠. 명사일 때는 to가 필요하고 동사일 때는 타동사니까 뒤에 전치사 to가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설명 마칠게요.